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고 하죠. 저도 그 말에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어느덧 아저씨라는 소리가 익숙해진 지금에도 잊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신림동에 허름한 옥탑방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집은 낡고 좁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슬램덩크 작가님과 같은 엄청난 만화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평소처럼 집을 나서고 도서관에 가려는 찰나 맞은편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군요.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맞은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혹시 도둑인가? 아니면 범죄자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예상과도 다른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아주머니 한 분과 아이 한 명이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그쪽 문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도 저를 보고 조금 놀랐는지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예뻤거든요. 도저히 아이 어머니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예쁘셨습니다. 그러다 아차 싶어 급히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말이죠. 간단히 목례를 하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이번에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런 허름한 신림동 옥탑방에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에겐 그게 중요하진 않았죠. 만화 준비가 먼저였으니까요. 오며 가며 간단하게 목례를 하며 어느 정도 낯이 익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익숙한 얼굴이더군요. 이내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첫사랑인 어머니의 친구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은 제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학교 이사장 손주 녀석한테 찍히고 말았거든요. 이유도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 학교 생활은 정말 너무 지옥이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들도 처음에는 계속 있어줬지만 점점 이사장 손주 녀석의 눈치를 보더니 슬슬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이사장 손주 녀석의 괴롭힘이 타겟팅 대상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던 것이겠죠. 그래도 녀석은 처음에는 저를 심하게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 날 녀석이 교실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름한 선생님이 오셔서 목격하게 되었죠. 그걸 보고 이사장 손주 녀석은 조금 당황한 듯 했죠. 저도 이제 드디어 이 불행한 삶을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름한 선생님은 못 본 척 하시며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사장 손주 녀석은 씩 웃더라고요. 녀석은 이제 확신을 얻었던 거죠. 선생님들마저도 자기는 못 건드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뒤로 저에 대한 괴롭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해졌죠.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제 담임 선생님이자 첫사랑인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죠. 저는 그 덕분에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날 교무실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꿈이 슬램덩크 작가님 같이 성공한 만화 작가라며?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스토리까지 잘 짜야 하는, 게다가 거기서 슬램덩크 작가님처럼 성공하기는 훨씬 힘든 직업이었죠. 전교에서 바닥을 깔아주는 제가 할 수 있을 리가요. 그 꿈을 말하면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사실 슬슬 포기하고 있었죠. 저 같은 게 만화 작가라니. 선생님도 비웃을 게 뻔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정말 깜짝 놀랐죠.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해주신 분은 처음이었으니 말이죠. 제 부모님조차도 너 같은 게 무슨 만화 작가냐면서 그러셨는데 말이죠.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 너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보렴. 아니, 정 너를 못 믿겠으면 나를 믿어볼래?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녀석들은 전부 잘 됐거든. 정말 찡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감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어 더욱 만화를 열심히 그리게 되었고 정식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쁘고 제가 힘들 때 저를 끌어올려 주신 담임 선생님을 짝사랑하기 시작했죠.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쁘고 젊으신 선생님에 비해 저는 지금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선생님께는 남편분이 존재했으니 말이죠.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모는 정말 방부제라도 있는 듯
지금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죠.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때의 미모 그대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선생님은 저를 못 알아보시는 눈치였죠. 그야 당연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얼굴이 많이 변했으니 말이죠. 이제 슬슬 출판사와 계약한 만화 작업이 다 끝나갔죠. 이제 조금만 원고 작업을 다 하면 끝났기에 오늘은 조촐하게 혼자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일찍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서 선생님이 집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급하게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미술 숙제가 있는데 이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알게 되어서 도저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상태더라고요. 자신도 미술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말이죠. 저는 우선 숙제가 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들이 받은 미술 숙제를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게는 별로 어렵진 않았죠. 아니, 오히려 너무 쉬웠지만 미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꽤 힘든 숙제인 건 맞았죠. 아마 이 숙제는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대신해 줄 것 같아 보이게 분명했습니다. 그에 비해 선생님의 자제분은 학원도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이니 엄청 불리하고 말이죠. 저는 적당히 몇 분 정도 쓱쓱 그려서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별 기대는 하지 않으신 눈치였습니다. 그야 몇 분 대충 쓱쓱 그려줬을 뿐이니까요. 선생님은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부탁하신 것뿐이었죠. 무엇보다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문이 두드린 소리가 나더군요. 열어보니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그 미술 과제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녀석의 꿈이 미술 쪽으로 틀어져서 급하게 미술을 준비하다 보니 부족한 게 많다고. 그런데 미술학원에 다니게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도 미술에 대해 잘 모르니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드님의 미술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명함을 건넸죠. 바로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만화 작가라는 명함이었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눈을 휘둥그레 뜨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대체 왜 그렇게까지? 선생님께선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했죠.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 말입니다. 만화 작가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기도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쪼개가면서 자기 아들이 미술을 봐주겠다고 하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선생님 덕분에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원하는 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뒤로 고등학교에 다시 찾아갔지만 선생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사실 저를 그렇게 도와준 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앙심을 품은 이사장 손주 녀석이 자기 할아버지를 꼬셔서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선생님을 잘랐더군요. 정말 너무 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사장 손주 녀석이 나쁜 것이죠. 제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원인 제공은 저에게 있으니 말이죠. 그 뒤로 엄청난 부채의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이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물론 제 마다가의 꿈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니 말이죠. 그 정도 시간 할애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 말을 하자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도통 이해를 못 하셨죠. 제가 그 아이인 것을 모르시니 말이죠. 언젠가는 밝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듯 했죠. 그래서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나중에 학원을 차리고 싶은데 미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연습해 보려고요. 저도 좋죠 뭐. 그의 선생님은 고개를 꾸벅 숙이시더라고요.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뒤로 저는 만화 작업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녀석의 그림을 봐주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림 실력이었습니다. 이 그림 실력으로 어떻게 미대에 진학하겠다는 건지. 하지만 녀석은 제가 지적한 부분을 엄청 빠르게 고치고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재능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실력도 일치월장하는 것이 보였고요. 처음에는 저도 장난반으로 녀석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건데 저도 재미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본격적으로 녀석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녀석은 잘 따라오더군요. 정말 이 녀석은 프로로 데뷔할 자질이 충분해 보였죠. 가르치는 내내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직 닿지 않은 원석을 가공하는 건 저도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나가보니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하시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덕분에 저희 아들 미술 성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원래라면 반에서 제일 꼴찌였는데 어느덧 지금은 최상위권이에요. 정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사실 그 아이고 아직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는 남편분이 계시니까요. 아니 그런데 하나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왜 옆에 있던 남편분과 지금과 같이 살고 계시지 않는지 말이죠. 이런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건 알지만 혹시 이혼하신 거라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 확실하진 않았기에 말했죠. 괜찮아요. 저도 가르치며 재밌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너무 받기만 하는 건 성격상 못해서요. 혹시 식사 같이 한 끼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냥 밥 한 끼 하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죠. 그냥 말만 하고 넘기는 그런 거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당장 구체적인 일정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 3일 뒤에 뵙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진수성찬 차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하시는데 정말 심장이 요동쳐서 죽는 줄 알았죠. 그 뒤로는 솔직히 말하면 작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화를 마감하고 쉬는 시간이었기에 다행이었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그저 아들의 그림을 조금 봐주면서 휴식기를 가졌죠. 선생님은 남편분도 계시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집에는 아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로맨스의 기류가 흐를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생각과 달리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평생 가지 않았던 피부과에 가서 관리도 좀 받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군요. 아들 녀석과는 꽤나 친해졌습니다. 서로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선생님과 약속한 3일 날이 되었죠. 저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조금 화장을 하셨는지 평소보다 아름다우셨습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선생님의 집은 상당히 조용하더라고요. 아들 녀석으로 항상 시끌벅적했던데 말이죠. 선생님께 물어보니 중학교 수학여 행을 갔다고 오늘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오묘한 감정과 함께 기대감이 흘렀죠. 하지만 이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분이 계시니 말이죠. 이내 선생님께서는 식탁에 식사를 차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들 정도의 진수성찬이었으니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들이 무사히 중학교 입시 미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뒤늦게 갑자기 미술의 꿈이 생겨 막막했는데 저 덕분에 아들 녀석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데 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가르치면서 저도 미술에 다시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출판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축하주로 술 간단하게 어떠세요? 남녀 둘이 있는데 술이라 조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저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내 선생님께서 소주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술을 먹으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둘 다 너무 기쁘다 보니 술을 조금 빨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라고요. 저도 술김에 조금 과감해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이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안 날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교사 생활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곳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평소라면 이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술이 들어가셔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사정 손주 녀석에게 찍혀서 문제 유출로 시비가 걸려서 잘리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문제 유출한 적도 없는데 누명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전혀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문제 유출을 했다는 낙인이 찍힌 선생님을 말이죠. 뒤에서는 이사장의 협박도 있었을 거고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꿈은 잠시 졌고 아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교직을 파면당하자마자
자기 혼자만 살려고 이미 떠난 지 오래라고 아마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가슴을 찌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생활이 모두 저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새 출발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잘 사실 수 있을 텐데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말이죠. 선생님의 미모라면 지금 나이에도 좋다는 남자가 줄을 설 텐데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충격받을까봐 못 그러고 있다고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확립되지도 않았는데 새아빠가 들어오면 너무 충격받을 거라고 그래서 차마 아빠가 바람 폈다는 말은 못하고 어디 해외에 돈을 벌러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치셨다고 했죠. 그래서 새 출발은 차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겹다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겁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 허름한 옥탑방 원룸을 얻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맞은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상당히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하지만 오며 가며 저를 알게 되며 오히려 맞은편에 이웃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사람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랑 새 출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술김에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뭐 생각해 볼게요 이러셨는데 이내 제 표정을 보고 장난이 아니란 걸 아셨는지 물론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아직 제가 준비가 아드님 때문이신 거죠?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아드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드렸죠. 장난도 치면서 정말 친한 사이였죠. 저라면 문제 없을 거예요. 녀석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 저랑 많이 친하니까요. 저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선생님은 조금 망설이시는 듯 하더군요. 이내 망설이시며 그러더군요. 물론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서 그건 좀 너무 이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를 왜 좋아한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말이죠.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힐 기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그 학생이란 걸 말이죠. 선생님은 처음엔 믿으시지 않는 눈치셨으나 이내 제가 보여드리는 졸업 앨범과 졸업 증명서를 보고는 믿을 수밖에 없으셨죠. 사실 그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차마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게 너무 후회가 되었다고, 그의 선생님도 조금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그러면서 말하셨습니다. 마음은 정말 너무 고맙고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아들 녀석을 부양하기도 벅찬 상황이라서 제가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생님이랑 아들 전부 부양할 테니까요. 말뿐이 아니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정말 미친 듯이 만화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림을 그리고 밤에 눈을 감고 정말 작업실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선생님과 아들과의 교류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린 결과 정말 다행히도 제가 그린 만화가 대박을 치게 되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잔뜩 담긴 사과 박스를 몇 개나 받았으니 말이죠. 정말 기뻤습니다. 이 돈이라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정말 번듯한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저는 몇 달 만에 제 옥탑방에 방문했죠. 그리고는 선생님이 계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저랑 새 출발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문에서는 다른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대체 뭔가 싶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자기가 그 학생이구나. 여기 살던 분이 이것만 전해달라고 부탁부탁 하셔서 전달해 주는 거야. 저는 편지 한 장을 받았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는 건 고맙지만 너는 아직 젊고 창창하잖니. 괜히 내가 발목 잡히지 말고 더 날아가. 왜 굳이 힘들게 살려고 하니. 그리고 네가 잘 돼서 이 선생님은 참 기쁘단다. 너의 재능은 진짜니까 너를 더 믿고 더 위로 올라가. 그 편지를 받고 정말 한참 동안 끄끄 울었죠. 그 뒤로 저는 어떻게든 그녀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지만 도저히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만화 연재는 정말 열심히 했죠. 혹시 그녀라도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어느덧 아저씨라고 불리는 게 익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